자, 라디오 매거진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은 법에 비추어본 세상, 세상 사는 법 만나봅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부산 법조계 소식입니다. 네. 28년 전에 소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최인철, 장동익 씨. 이들은 재판 기간 내내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은 재판 과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1993년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3년에 가출소를 했고요. 출소 후에 자신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부산고등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신문이 5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변호인을 맡아서 주목받기도 한 그런 사건인데요. 우선 이 사건 개요를 좀 짚어보죠.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건의 2, 3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사건이기도 한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인생 35년에서 한이 많이 남는 사건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 1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한 쌍의 남녀가 범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성폭행 당한 뒤에 살해되었고요. 남성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2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는데 이 범인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증거가 없는 일명 해결이 안 되는 미제 사건이 되었죠. 그런데 경찰이 앞서 말씀드린 이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고 결국 이것이 판결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방금 최 씨와 장 씨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1년간 복역을 했고 2013년에 모범수로서 출소, 즉 가석방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 씨와 장 씨는 2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계속해서 자신들은 진범이 아니다 이렇게 쭉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야 이 재심 개시 여부를 묻는 신문이 열리게 된 건데요. 자, 어떻게 첫 신문이 열리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지만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들은 누명을 벗기 위해서 출소 후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2017년에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지난 4월 17일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이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으로 범인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번 과거사위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과거사위에 따르면요. 최 씨의 고문 피해 주장을 배척한 당시 법원 판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또 부산사하경찰서 수사팀에 의한 고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를 보면 이제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도 지적이 되어 있고요. 예. 이 결과가 나오자 최 씨와 장 씨가 부산고등법원에 이러한 자료를 첨부해서 신문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드디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사위 발표로 이 재심 기일을 잡는데 속도가 붙었고 이제 첫 신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재심이 확정된 건 아니고 재심을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신문 기일이 잡힌 거죠.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재심을 하게 되나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확정 판결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 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사유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크게 나눠보면은 허위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확정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요.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내용의 사유 7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해야 할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재심이 열릴 수 있는 건데 재심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이게 바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 재심 자체가 열리고요. 그렇죠.
이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심이 열리게 되면 네. 다시 그 증거의 타당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 확정 판결을 취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무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지만 경찰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다가 이렇게 장 씨와 최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1991년 11월경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최인철 씨가 무면허 운전 강습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이 공무원을 사칭해서 3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즉 공무원 사칭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경미한 범죄인데요. 네네. 입건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공범이 있냐라는 질문에 이 최 씨가 얼결에 직장 동료인 장 씨의 이름을 댔고요. 이로 인해서 장 씨는 집에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경찰에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경찰은 이들을 연행한 후에 뭐 본 사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차량 강도 사건이라든지 뭐 자기들이 그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즉 미제 사건 19건 그리고 방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면서 이거 니네가 했지라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낙동강변을 거닐고 있었다거나 뭐 이런 정황도 없는 거예요? 네, 딱히 그런 것도 없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최 씨와 장 씨는 당연히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 우린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했을 텐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들은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 씨는 또 시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 씨가 장 씨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경찰에 항의를 하고 그렇게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네네. 경찰은 이들에게 뭐 구타도 하고요. 물고문도 하고 뭐 이런 잔혹한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강요했고요. 예.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거짓으로 자신들이 했다고 결국 자백을 한 사건입니다. 이분들의 진술에 의하면요. 네네. 이 경찰은 이제 그 자백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구타와 물고문을 했고 심지어는 겨자를 탄 물을 눈, 코에 들이붓고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식의 아주 잔혹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이 고문에 의해서 결국 그렇게 경찰 수사에서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 과정이나 또 재판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밝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검찰에 넘겨진 이후에도 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이제 대충 한 거죠. 예, 경찰에서는 기록만 보고요. 예. 그래서 또 검찰은 기소를 한 뒤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재판부에 대해서 자신들은 살인범이 아니다. 이 고문 때문에 자술서를 썼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주장을 했지만 예.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1993년에 이들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결국 21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최 씨와 장 씨가 형을 확정받고 복역까지 다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판결을 재심이 열리고 또 판결이 뒤집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심 청구라는 것이 예. 이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데요. 네. 또 이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제가 본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심 청구를 반복해서 하는 분들도 사실 제법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재심 청구의 요건을 까다롭게, 즉 기존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혹은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재심이 진행이 돼서 무죄 판결까지 얻은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뭐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이 이 삼내의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네네네. 약촌 오거리 사건이 있고요. 삼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경우에는 1999년에 지적장애 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이
살인범으로 지목이 돼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네, 기억나요. 2016년에 재심을 통해서 결국 무죄를 받았고요. 그렇죠.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영화 예. 재심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 경찰이 커피 배달원이었던 16살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최 씨는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했고요. 이후에 최 씨도 재심을 통해서 결국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경우 말고도요. 예. 이 과거에 뭐 간통죄라든지 네. 혼인빙자 간음죄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낙태죄의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 규정 같은 경우에는요. 예. 위헌 결정을 받으면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겼을 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위헌 결정이 난 이 처벌 규정을 적용해서 유죄로 인정된 과거 판결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하면 그것들은 실제로는 모두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간통죄나 뭐 예를 들면 혼인빙자 간음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이 예. 위헌 결정 이후에 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할 경우에는 네. 이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기존의 판결이 취소가 되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재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모든 걸 고려를 하면 재심으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뭐 약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건, 이 재심이 열려서 최종 무죄 판결, 그러니까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사실 그 전에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 그리고 수사를 한 검사, 기소를 한 검사,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국가의 보상금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재심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원심 판결이 취소가 되었다면 네네. 일단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돈으로 보상을 일단은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벌금형을 과거에 받았다. 예. 이 경우에는 당시에 낸 벌금에 재심 결정이 난 시기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형사 보상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아서 뭐 교도소에 복역을 한 경우에는 네네. 내가 형을 산 기간에 대해서 하루당 얼마를 곱한 금액을 형사 보상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이들이 만약에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요. 예. 아주 악의적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네. 책임을 묻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네. 이 고문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 처벌을 검토를 해봤는데 네네네.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이들에 대한 기소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군요. 그렇죠. 21년이니까요. 예. 결국 원칙적으로는 이제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서 금전으로나마 좀 위자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는 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이게 원심 판결이 취소가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신문 5월 23일에 열리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